네, 종목 카운슬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카운슬러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세요? 제가 삼성물산을요, 네. 62,2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을 62,200원에 비중은 30% 담고 계시다고요? 예. 예, 그래서요? 근데 요즘 하도 불안해가지고 또 제 거다고 접었는데 또 빠지고. 네. 그래서 좀. 불안하시군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이 삼성물산을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산지가 한 4, 5일 됩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예. 예, 그럼 들어가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하도 빠지니까 네네. 불안하고. 이제 마지막에다 하고 좀 많이 넣었거든요, 집을. 그래서. 네네. 계속 한 7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느냐고 넣었는데. 목표가 7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그럼 장기를 보신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신 거죠? 저는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1년 갖고 있어 괜찮하죠. 뭐 남의 돈은 아니니까. 네, 장기한 그 정도 1년 가까이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럼 삼성물산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제 얼마나 목표 가격이 얼마냐고 좀 알고 싶고요. 네. 또 더 밑으로 안 빠질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것까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삼성물산입니다. 매수가 62,200원에 비중은 30% 담으셨는데 우선 뭐 시청자님께서는 목표가를 7만 원 정도까지 왔으면 합니다만 어떨지는 잘 모르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 1.01% 올랐죠. 59,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물산과 관련해서요. 우선 기본적인 회사 내용과 실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스터피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굉장히 친숙하신 종목인가 봐요. 그렇죠? 네네. 예, 저점까지 확인하시, 예. 예. 좀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예. 좀 몇 번 매매했고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도 확인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57,000원 빠질 때 놀라셨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 장세 흐름이 역차별화 장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개별 종목, 그냥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뭐 펀더먼털한 문제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물산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일단 뭐 종합상사처럼 되어 있지만 종합상사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건설 쪽으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해서는 시공능력 평가가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물산은요. 그래서 건설 위주로 되어 있고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건설 부분이나 상사 부분에서 선전해가지고 성장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요. 2011년에 영업이익이 5,969억이었는데 2012년 추정치는 현재 7,45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증가되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그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에너지 개발 이익이 포함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회를 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요. 건설 부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공사 착공 지연이 돼가지고 18.6% 매출이 감소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원자재 매출 증가분이 9.1%에 그치는 바람에 원래 총 컨센서스는 마켓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1,356억 정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935억 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55%가 좀 감소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애널들이 마켓 컨센서스 가격을 9만 원대 있던 것들을 7만 1,000원부터 8만 원대까지 낮춰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기대하시는 가격만큼은 가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요. 마켓에서 이 정도가 합당한 가격이다라는 게 마켓 컨센서스 가격인데요. 7만 1,000원에서 8만 원까지 아직까지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널들이.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3분기 실적이 하회하는 바람에 조금 낮추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격은 받았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개발형 사업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철강 화학하는 트레이딩하는 쪽, 무역하는 쪽에서
자원 부문, 에너지 부문하고 환경 부문까지 확대해 가지고 투자 개발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관련해 가지고는 고마진 제한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수주한 27억 달러 규모의 중동 지역 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특히 5만 7천 원 갔을 때 깜짝 놀라셨던 이유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6만 200 원이요. 이유가 장세의 흐름, 전체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점 6만 200원에 잘 잡으신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분석의 우리 김영용 PB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삼성물산 그래도 뭐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트레이딩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으로는 특히 이슈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그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락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3분기 실적이 좀 악화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다 약했습니다. 왜? 그 웅진그룹의 건설사 있죠? 극동건설이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법정관리 신청을 들어가면서 부도의 우려도 이제 시장에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다 맥을 못 추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삼성물산은 건설주라고 완전히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분위기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설 그 사업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빠진 이유가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해외 수주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훨씬 그 해외 수주 목표를 훨씬 그 하회했어요. 수주 성적이.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제 플랜트 업황의 악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극동건설 때문에 전 건설사가 또 폭락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극동건설로 끝나면 다행인데 제2의 극동건설이 생길까봐 이미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재무제표를 중소형 건설사 재무제표를 앞뒤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쌍용건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STX 건설도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STX 건설은 바로 법정 관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채권단이 이제 산업은행이기 때문에요. 일단 바로 그렇게 이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회사 외에도 동부건설이나 뭐 동양그룹이라든지 굉장히 그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 중에 또 법정관리 얘기가 또 한 번만이라도 나오면 전 건설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제 건설주는 좀 이제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는 셰일가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습니다. 셰일가스가 뭐냐면 어떤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 자원이에요. 미국에서 뭐 어떤 퇴저감층에서 시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에너지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수출국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의 뭐 굉장히 큰 이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셰일가스입니다. 그 하나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셰일가스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폭등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셰일가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와 같이 셰일가스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답니다. 위치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인데 거기에 이제 직영부 차관하고 가스공사하고 SK E&S 민자발전 업체들 관계자가 참석했고 거기에 삼성물산 관계자도 이제 현장 답사를 함께 했어요. 즉 이제 삼성그룹에서 혹시 셰일가스 어떤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셰일가스 진출을 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삼성물산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상조입니다. 좀 너무 이른 얘기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신택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신택이라는 종목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한솔그룹이 인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즉 신택이라는 그런 발전기자재 업체가 셰일가스 때문에 폭등을 했었는데 그 이제 이면에 한솔그룹이 인수를 했었고, 한솔그룹은 사실 범삼성가잖아요. 근데 삼성그룹하고 CJ그룹하고 싸웠는데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모든 이제 발전기자재, 셰일가스 관련 발전기자재는 다 신택에 밀어준다 했고, 신택이 한 2달 만에, 한 달 만에 3배가 간 적이 있습니다. 뭐 2배 이상을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아까 처음에 짚어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악재가 더 빨리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욕심낼 때가 아니고 이제 본전에서 비중을 좀 절반 이상은 좀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송기현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을 보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물산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지속적인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도 깨진 그런 상황이에요. 전저점을 깨고 지금 반등이 약간 나오고 있지만 이 반등은 약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매수가가 뭐 62,2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62,2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수익은, 목표 수익은 그렇게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62,000원 라인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62,000원 라인,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은 한 5%에서 한 7, 8% 정도 잡고, 그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바꿔 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궁금하신 것 해결되셨어요? 예. 예. 저희가 한 번 더 이 목표가랑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의 마스터피스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슈 분석의 김현웅 PB입니다. PB님은 매도 의견,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고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61,000원, 손절가는 5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62,500원, 손절가는 5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